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많이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이 말은 어, 아주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어떤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라는 거고, 어떤 성장을 할 때의 성장 동력이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 우리가 언어를 공부할 때, 특히 외국어를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성장 동력은 단어입니다. 단어 표현을 알아야 그 단어에서 구문, 그다음에 구문에서 문장 이렇게 하나의 세트로 단어, 구, 문장을 많이 알아야 되는데 아, 나무로 비유한다면 이 언어 체계, 특히 단어 체계를 나무로 비유한다면 뿌리가 되는 단어가 있고 그다음에 큰 줄기가 되는 단어가 있고 그리고 나서 가지와 잎, 꽃, 열매가 되는 그런 단어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나무들, 그리고 또 그 나무를 키우기 위한 노력, 자연과 이런 모든 것들이 나무를 키우기 위한 노력이 되는 거죠. 만약에 나무에 해가 되는, 뭐, 갑자기 한파가 찾아왔다거나, 가뭄이 들어가지고 나무가 고사가 된다거나, 아니면 뭐, 해충이, 벌레가 들어서 나무를 손상시킨다거나, 이러면은 이제 그 나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어쨌든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표현. 아주 훌륭한 음, 어,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어에 대해서 얘기할 때 지금 자주 쓰는 단어, 상용어와 그다음에 사전에서 단어를 찾을 때 그 풀이를 하는 정의어. 그러니까 어떤 내가 모르는 외국어 단어를 생각했을 때 당연히 모르니까 그 단어를 말할 수가 없죠. 말하려고 노력하는 게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말이라는 것은 의사표현이라는 것은 순간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모르는 단어를 떠올리려고 하다 보면은 말이 막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떤 의사소통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방법은 그 말을 쓰는지 않는 거예요. 모른다라고 딱 그 순간적으로 요즘 AI가 순간적으로 막 리포팅 하듯이 뇌에 있는 뉴런이 딱, 얘 모르네? 딱라고 인지가 딱 되면 그 단어를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떻게 하냐? 그 단어를 설명하는 거예요. 어떻게? 쉬운 단어로. 그게 바로 정의어. 그래서 그 상용어와 정의어를 갖다가 그 이제 설명을 하는데 1차, 아니, 한 2차, 3차 설명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부도 해야 되고, 아마도 좀 체계적으로 이제 단어 공부할 일이 있으면은 체계적으로 하고, 좀 더, 가이드라인을 좀 잡아가지고 한번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그러면은 우리가 상용어, 자주 쓰는 단어만 있는 게 아니다. 자주 쓰는 구문도 있고, 문장도 있다. 그리고 정의할 때 그냥 단순히 정의어만 내가 배울 게 아니라 구문으로 간단하게 정의하는 방법, 문장으로 정의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구문과 문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예를 들어서 상용어다 그러면은 너 지금 어디가? 그러면은 학교에 가. 그러면 어디가? 너 어디가? 친구에게 그렇게 물었을 때 친구가 나 학교에 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단순히 학교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게 바로 상용적으로 쓰는 구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음, 오늘 뭐 할 거야? 오늘 뭐 하고 있어? 나 지금 책 읽고 있어. 어, 나 지금 책 읽고 있어. 이런 표현들이 상용적으로 쓰는 문장이 된다는 거예요. 쉬운 문장인데 자주 쓰면 그게 고급 상용 문장이다. 그렇게 어렵게 접근할 필요가 아니에요. 자주 반복적으로 쓰는 것은 바로 상용어에서 비롯돼서 나오는 구문과 문장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너 어디가?에서 너 뭐 해? 지금 이런 표현에서 벌써 너라는 단어, 어디, 장소라는 단어, 그다음에 뭐, 무엇을 라는 단어, 하고 있어, 해, 하다라는 단어는 이미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아주 중요한, 자주 쓰는
가장 쉬운 단어 중에 하나이고, 이 단어에서 나오는 표현들이 이제 이 단어에서 나오는 구문들, 이 단어에서 나오는 구문들이 이제 결국에는 자주 사용하는 구문과 표현이 된다라고. 정의어를 기준으로도 보면 그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내가 정의어를 좀 defining 딕셔너리 해가지고 그 정의어를 한 1000단어 정도는 그 구글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더 많이 찾아볼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서핑을 내가 정의를 하려고 그래. 서핑이라는 단어를 몰라서. 그러면은 파도 타는 거 정도면 그거 서핑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럼 파도 타다, 파도 타는 것, 파도 타는 거. 정확하게 더 문장으로 얘기하면 서퍼가 파도 위에서 어, 파도를 타고 노는 스포츠 이렇게 이제 풀어서 얘기해 스포츠이다 이렇게 풀어서 얘기하면 이제는 이제 그게 정의 문장이 되는 거죠. 그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보통 사전을 찾으면 어떤 구문으로 딱 정의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문장으로 정의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뭔가를 설명할 때 내가 어떤 단어가 떠오르지가 않아요. 예를 들자면 선풍기가 떠오르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봐요. 선풍기를 내가 뭐 베트남어로 해야 되는데 뭐 선풍기 안 떠올라요. 그러면은 아, 바람 만드는 전기로 바람 만드는 기구. 이렇게 얘기하면 전기로 바람 만드는 기구가 뭐가 있지? 선풍기 있을 수 있고, 에어컨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전기로 바람 만드는 기구인데, 이렇게 세 개가 있어, 세 개. 세 개가 돌아. 그러면은, 그거 세기가 도는 거는 선풍기구나. 이런 식의 어떤 그 정의를 하기 위해서 하는 어떤 설명이 구문으로 끝날 수도 있고, 좀 더 세밀하게 이제 문장으로 이제 설명이 될 수도 있다. 이게 지금 뭐냐면 상용어와 정의어를 활용한 연습들. 이 훈련을 잘 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 3천 단어 정도만 베이스로 깔고 가면 이게 뿌리 깊은 나무의 근본이 된다라는 거. 이거를 확인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뭘 통해서 언어 교환하면서 AI를 활용해가지고 AI가 충분히 3천 단어 정도는 피드백을 해줄 수 있으니까 그 언어를 공부한 지 오래됐으면 영어를 내가 만약에 되게 오래 공부했다 뭐 아니면은 내가 베트남어를 오래 공부해가지고 지금 단어를 많이 알고 있다 그러면은 3천 단어 중에서 아까처럼 쉬운 단어를 뭐 앞부분에 있는 쉬운 단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탑에 있는 어려운 단어를 좀 알려달라. 그걸로 한번 검증을 해보는 거입니다. 내가 해봤더니 어떤 단어는 한 60% 나오고 어떤 단어는 뭐 40% 나오고 이랬어요. 그러면 부족한 거예요. 적어도 어려운 단어라 하더라도 3천 단어 기준 한 95% 이상 나와야 된다. 그래야만 이 뿌리 깊은 나무, 그러니까 기초가 튼튼하고 그 기초를 활용해서 훨씬 더 잘 언어를 습득할 수가 있다. 주제어로 넘어간다거나 아니면 그 주제어에 관련된 걸 잘 풀어서 이야기한다거나 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그 외국어를 그 공부해가지고 훈련을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법 길게 상용어와 정의어 그 단어에서 넘어서 구문과 문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는데 이거는 이제 또 AI한테 정의 좀 해달라고 좀 하거든요. 자주 사용하는 단어와 사전에서 단어를 설명하는 단어, 상용어와 정의어에 대해서 단어에서 구로, 구에서 문장으로 더 확대해야 하여 우리가 공부할 때 연습할 수 있도록 아래 내용을 포함해서 잘 정리해 주세요. 이게 내가 얘기하는 내용의 취지와
거기에 부합하는 어떤 세밀한 부분을 포함을 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AI가 아주 빠르고 명료하게 잘 전달을 해준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AI한테서 얻는 기대치가 생각 외로 크다. 물론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언어를 공부하는, 특히 외국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라지 랭귀지 모델로서 AI이기 때문에 아주 훌륭한 도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AI를 활용하는 어떤 방법? 지금 내가 AI를 사용하면서 무료 버전을 사용해도 충분히 언어적인 측면에서는 만약에 내가 어떤 기술적인, 뭐 예를 들어서 국가 중심 세계 지도에 대한 지도를 수학적으로 얘기한다 그러면은 한계가 있어요. 자료 자체가. 유료로 쓰는 게 아마 맞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하지만 외국어 입장에서는 한계를 딱 느끼지는 않는다. 더 좋은 자료가 있다 한들 부족한 건 배우는 사람이고 가르치는 사람이 부족한 거지. 충분히 무료 버전으로 활용할 수 있다. 네, 이 내용을 아주 알기 쉽게 실전 가능한 언어 학습 정리 콘텐츠로 정돈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필기 깊은 단어, 상용어, 자주 깊은 단어와 정의와 설명하는 단어를 통한 언어 학습법. 왜 단어가 중요한가? 그리고 끝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처럼 언어의 뿌리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약하면 말하기가 흔들립니다. 우리가 깊으면 그 위에 구문장 표현이 풍성하게 자라납니다. 단어 체계를 나무로 비유하면 뿌리는 자주 쓰는 단어, 상용어, 단어, 하다, 가다, 막다, 둘다, 지금 어디, 줄기, 문법적 핵심 단어, 조사, 의문이가 시제, 접속어 등 가지, 구, 프레이즈, 단어를 이동을 지금 뭐해, 어디가, 책 읽고 있어, 꽃, 열, 문장, 표현, 나는 어느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고 상용어와 정의의 개념과 차이. 상용어는 일단 일상에서 자주 쓰는 단어, 그 문장, 어디가, 뭐서 책을 읽고 모르는 단어를 설명하는 말, 쉬운 말로 바꿔 설명, 서핑, 파도 위에 보트하는 스포츠, 선풍기, 전기로 바람을 만들어주는 기계, 뭐, 학습 프로는 단어구, 문장, 표현, 단어, 서핑일 때 당시 지금 바람, 국내 지금 뭐해, 책 읽는 중이야, 바람, 문장은 나는 지금 조용한 자세에서 책을 읽고 있어. 표현 확장, 서핑이 뭐야, 파도 위에서 타는 스포츠야, 선풍기는 뭐야, 전기로 바람을 만들어주는 기계, 정의어 훈련법, 단어 모를 때 이렇게 설명해 주세요. 전기로만 좀 바람 만드는 기계, 전기를 이용해서 바람을 만들어 시원하게 해주는 가정제품. 시원하다라는 목적성이 파도 타는 스포츠, 보드 위에 올라타서 바다의 파도를 타는 수상 스포츠입니다.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구조, 높은 곳과 낮은 곳을 연결해주는 사랑을 응용할 수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계단. 이런 식으로 그 정의어를 구문과 아, 문장, 그러니까 올라간다, 내려간다, 구조물, 높다, 낮다, 연결한다, 그 사람 이런 말들이 정의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걸 연결해서 어떤 거를 계단을 설명할 때 그게 구문과 문장으로 그게 그러니까 계단이란 말을 내가 예를 들어서 계단, stairs, 베트남어로는 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몰라요. 이럴 때 이제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어떤 구조물, 근데 올라간다. 렌, 숭, 오, 냐, 못, 된, 하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계단. 이렇게 이해했으면 오케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을 택하는 게 정의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 가든지, 어쨌든 학습 팁, AI 언어 교환 단어 수준, 목표는 3천 단어, 상용어, 그 다음에 정의어, 또 확장형 단어 등 포함해가지고 기초 정의 비유 표현 포함해서 1,000개씩. 근데 이미 이 단어들은 리서칭이 돼 있는 단어들이니까 우리가 새롭게 찾는 게 아니에요. 새롭게 찾는 게 아니라 있는 거를 그냥 내가 갖다 쓰는 것 뿐이에요. AI한테 잘 얘기하면 리포팅 해준다. 훈련 방식은 AI에게 정의어를 설명받기. 플랜이 뭐야? 바람 만드는 기계. 뭐 이거는 이제 뭐 예문을 갖다가 만들어 달라고 하면 되죠. 예를 들어서 10개의 단어를 주고 이 10개의 단어를 설명해 줘. 이러면 10개의 단어를 설명해 줘. 그 설명하는 말이 곧 뭐다? 정의어다. 그 다음에 자주 사용하는 단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일상적으로 했을 때 요리할 때 쓰는 표현, 뭐 학교에서 공부할 때 쓰는 표현, 이런 거는 상용어에 가까울 수가 있어요.
생뚱맞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등산할 때 쓰는 표현 이렇게 얘기하면 등산은 상용어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취미 활동인데 모든 사람이 등산하는 게 아니니까 보편적으로 갈 때, 그러니까 거의 모든 사람이 하는 거. 쉽게 말하면 우리가 먹는 행위는 생존을 위해서 먹잖아요. 그러면 물을 마신다. 물 마시는 거, 물 안 먹는 사람 있나? 설사 물을 안 먹는 사람도 수분을 섭취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그냥 누구나 다 always 항상 하는 거는 자주 사용하는 상용어에 포함이 되고 파도를 탄다거나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거는 상용어가 아니다. 그거는 취미 활동의 일부 사람들의 국한된 얘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직업적인 언어라든지 주제 언어라든지 이거는 상용어가 될 수 없다. 하지만 보편적인 삶, 생활에 관련된 부분은 상용어가 될 수 있다. 예시로 보면 단어 운전한다. 나 운전해 지금 운전 중이야. 정의요. 차를 조정해 가는데 운전 정의 도로나 길 위에서 자동차를 조심히 조작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행위. 활용 제한 이런 식으로 연습해 보세요. 행동 연습 방법은 상용 문자 샤도우 유튜브 팟캐스트 정의로 말하거나 AI 준비의 단어입니다. 마무리 메시지 단어는 언어의 씨앗입니다. 단어를 모르는 말을 못합니다. 그러나 단어를 정의할 수 있으면 말할 수 있습니다. 사용은 입에 붙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정의는 모를 때도 설명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내용을 기대 부탁은 시작해드리겠습니다. 아, 3,000단어 기준으로 학습 모듈을 만들고 싶으면 언제든 요청해 주세요. 원하시는 주제로 상용어 정의어 퀴즈를 만들어 볼까요? 이것도 괜찮은데. 당신이 3,000단어 진단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이것도 괜찮아요. 원하시는 반응을 알려주세요. 어쨌든 그 상용어와 정의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럼 구와 문장도 좀 필요하겠군요. 근데 이 부분, 그러니까 상용어와 정의어를 다루는 것만 해서도 상당히 그 학습 컨텐츠를 많이 가지고 갈 수 있다. 언어 교환을 할 적에 이 부분만 집중적으로 우리가 학습을 해도 어, 3,000단어 기준이라면 하루 100단어 기준이면은 30회 분량이 나온다. 30회 동안 충분히 강의를 할 수 있는 분량이다. 100단어도 뭐 적은 단어는 아니고 집중해서 좀 하면 서로 이제 자료를 공유하고 이렇게 하면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리서칭을 서로 같이 해도 되고 과제를 내서 그 과제를 찾아서 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제 내는 거 생각이 괜찮네요. 과제.